미세먼지로 불편한 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제일 많이 표현하신 게 목이 좀 깔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주 특수한 좀 예민한 분들은 그 공기가 나쁜 날 이제 뭐 아토피가 돋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뭐 극소수지만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찜찜하다 또는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가 발표 안 됐으면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또 언론이 내일 꼭 준비하세요라고 그래요. 그냥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꼭 준비하시라고 마스크 그러거든요. 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들고 나오시는 건데 제가 아니 우리 국민들처럼 사실 정부의 말 안 듣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들으시나 그랬는데 그 방송이 또 같이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 쓰셔갖고 숨이 불편한 거를 안 느끼시는 분은 100명 중에 1명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다 더군다나 불편하시거든요. 이런 마스크는요. 네. 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충 써야만 숨을 쉴 수가 있고 미세먼지 안 들어오게 잘 쓰시면 굉장히 호흡이 곤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무슨 교수나 학자한테 안 물어봐도 우리가 아는 거죠. 숨을 못 쉬면 한 5분 후면 또 사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죠. 숨쉬기 힘들게 만든 게 나쁜 거죠. 근데 그럴 때도 마스크가 이제 꼭 필요할 때는 있겠죠. 여기는 아마 남자분들은 화생방 훈련하셨으니까 군대 가서 안 쓰면 죽을 것 같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편하지 않는데도 쓰는 분들이 거의 다죠. 그래서 불편하신데 마스크를 쓰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게 어쨌든 심리적이든 뭐든 쓰시는 건 좋은데 너도 나도 다 쓰시는 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건강에 더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돈도 내야죠. 그래서 마스크 회사는 물론 대박 났지만 우리는 돈 꽤 많이 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게 며칠 후면 어디 가겠어요. 재활용도 안 돼요. 정부에서는 또 시각적으로 강조하죠. 재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사야 되죠. 그러면 재활용도 안 되고 매립하면 썩지도 않잖아요. 플라스틱이고. 요 플라스틱도 치우셔야 돼요. 플라스틱도 결국은 다 태우면 미세먼지.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더. 근데 그러니까 소각을 해야 돼요. 마스크는. 소각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먼지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또 마스크 더 쓰고 그러면 또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청정기도 마찬가지죠. 내 공기 우리 방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뭐 무동력으로 돌아가나요? 결국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석탄발전소 돌려야죠. 석탄발전소 돌리면 미세먼지 나오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보도하지 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네.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게 진짜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그래야지 피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최근 한 2, 3주는 보수가 그걸로 때리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나경원이 그러잖아요. 응?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너무 웃겨 씨발. 미세먼지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제 단일 오염원으로는 석탄 발전소가 지금 크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석탄이 아까 런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일 나쁜 연료거든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면. 그러면 미세먼지가 그렇게 걱정하면 정부의 석탄 발전소를 좀 중지시켜라. 네. 그리고 당장 우리 돌릴 수 있는 뭐 LNG 발전이라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탈원전으로 갑자기 옮겨가요. 갑자기 저희 환경운동연합한테 왜 중국 가서 항의를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석탄 발전소 줄이자고 열심히 얘기도 하고 시위도 하고 문 대통령께서 이제 노후 석탄 발전소를 봄철에 가동 중단했지만 봄철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중단하든지 이런 그렇게 나가야지 운동과 노력을 정상인데.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 줄도 보도 안 해주더니 또 제1야당은 그거 한마디도 격려한 적이 없는데 저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중국 대사관을 왜 안 가냐?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오래전에 잘 모르고 저희 활동가들이 중국 대사관에 가서 시위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시위해도 안 줄어. 그러니까 뭐지? 그랬더니 우리 국내 이런 오염원부터 우리가 잡아야지. 쓸데없는 남 탓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방향 전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석탄 발전을 줄이자,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차량 운행을 좀 줄이자.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있을 때 한 번도 격려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찍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런. 그만 억울해 하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제 말은 뭐냐면, 보수 진영이 이걸 타깃으로 삼은 건 맞는데, 그러면 대표님처럼, 야, 그거는 말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으면, 이런 전략도 안 먹힐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중국발 미세먼지 프레임도, 물론 중국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또는 뭐 마스크 쓰라는 얘기도 맨날 하잖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정말로 그게 미세먼지가 걸러줄 정도면 숨이 안 쉬지는데, 그러면 대충 쓰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역사상 최악이라는 거 말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고, 왜 없냐 이거예요, 제 말은. 왜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게. 저만 한 거는 아닐 텐데, 제가 하여튼 국내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 영향이 몇 퍼센트의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몇 퍼센트는 우리는 모르고, 어려운 일이고 뭐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줄이자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까 같은 댓글들이 붙어요. 중국 간첩, 돈 먹었다, 뭐 쓰레기 뭐 이래갖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많은 기자분들조차도 그런 얘기 쓰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안 그랬을 텐데 5년 전에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런 프레임이 딱 짜여지니까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 탓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아니 이게 또 민족 감정까지 결부가 되고 사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반중 감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세먼지 대책이 없으니까 중국 탓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예. 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편한 건 중국 탓하고 중국 탓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중국 탓으로 확 프레임을 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먹히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짰던 원조인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중국 탓을 하는 거예요. 지들 때는 뭐 했나? 지들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유한국당 한 거 없어!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이 프레임을 들고 막 공격하거든. 근데 이제 듣고 보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미 프레임이 탄탄하게 짜여졌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은 거군요. 그러면 뭐 대표님 혼자 역주세요. 너무 이제 야당 그 비난만 하셔갖고 네. 사실은 문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라는 걸 제1공약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노후석탄 발전소를 봄철에 가동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저희 경험으로 후보 시절에는 환경에 대해서 좀 하겠다고 그러지만 취임하는 순간부터 바뀌는데 이분은 딱 그거를 실행하시길래 제가 좀처럼 정부 칭찬 안 하던 사람이 극찬을 한다 이러면서 그 지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추진을 이제 쭉 해 나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미세먼지에 좀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중국 영향 절대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뭐 오케이 이런 건데 80% 이러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국민들이 중국 탓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양다리를 하셨죠. 중국 그 외교도 우리가 잘 하겠다.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그 약간의 악사세례 같은 거였는데 이쪽에서 이제 효과가 잘 안 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득세를 하고 마음이 조금 약해진 거죠. 지금 현 정부가. 사실은 언론이 다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조치를 취해도 온통 욕을 먹어요. 대표적인 예로 공약 30% 노석탄 발전소 그 봄철 가동 중단한 날 바로 언론에서 뭐라고 써댔냐면 그것도 친여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 대책 이러면서 소위 디스라고 그러나요? 깎아내리는 뉴스를 바로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서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다시 한번 중국 책임 논의. 중국은 뭐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 같이 맞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신 거죠. 다르거든요. 현 정부는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 뒤로 갈수록 지지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약해진 것 같다는 게 요즘 생각입니다.
그 사실 그 중국발 프레임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진보보도 할 것 없이 그런 프레임이 강력하게 먹힌 이유도 있고 기자들이 게으른 이유도 있고 또 그게 프레임이 강해서 전문가들이 나왔다가 욕먹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것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미세먼지 막으면 죽어. 이 프레임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만 발생하고 그리고 해결은 안 되고 정작. 그리고 갑자기 탈원전 얘기 나오죠. 여기서. 요 프레임에 올라타는 게 이 보수와 조선일보 같은 애들이 이때다 하고 탈원전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탈원전 얘기를 하려고 이걸 강화시킨 것도 있다고 난 봐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승전 탈원전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진짜 미세먼지가 걱정이 되시면 저희 이런 환경단체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라고 그러든지 노후석탄발전소 빨리 조기 퇴출하라는 거에 동참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쓸 거면 꽉 조여가지고 여기 절대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봐. 내가 3분 버튼 박수 쳐준다 진짜. 못해요. 그리고 그런 마스크는 이제 95%, 99% 제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99%까지 제거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 절반만 제거해도 안전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시던 그냥 한 4, 50% 줄이는 거 쓰셔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콕 집어서 그 마스크만 쓰라고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비싸요? 그렇죠. 당연히 비싸죠. 더군다나 그 천 마스크는 또 정 급하면 빨아서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요건 절대 이제 재활용 안 되게끔 또 하는 것들. 그래야 이제 경제에 도움이 아마. 경제에 도움 되고. 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쓴 거를 그 당시 신문에서 요새 박사 논문을 신문에 써주는 적은 없는데 옛날엔 좀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확대해놨어요. 직경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가는 먼지의 바람성이 매우 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게 미세먼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PM 2.5가 이미 이때 다 알고 있었고 저는 그거를 따로 구분해서 그 안에 바람성, 그다음에 이런 각종 발암물질 성분들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무슨 초미세먼지 이름으로 오늘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살았군요 그동안. 다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88년에 이미 그때도 미세먼지는 아주 많았고 지금보다 더 높았고 다 마시고 우리가 살았어. 안 죽었어 아직도. 이걸 줄이긴 줄여야 돼. 그런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맞아요. 침착하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넌 누구냐,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그걸 알고 줄여서 화석연료 줄여야 돼. 네, 절반 줄여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안 쓰고.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하고 제가 이렇게 쭉 그걸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한 3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 동풍이 불어서 우리가 깨끗했는데 내일 서풍이 불어서 오늘 서풍이 불어갖고 더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은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이쪽 서해층까지 옮겨간 거거든요. 그럼 다음날 서풍 불면 그 먼지가 다시 되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다 그런 식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풍이 이틀 불고 나니까 더러워졌다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아까 같이 얘기했다간 이건 뭐 봉숭아 학당 개그도 아니고 망신당해요. 사실은 바람은 성층권에서 우리 제트기류라고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거든요. 근데 지상은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우셨겠지만 하루에도 바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다바람, 육지바람 해가면서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막 시험 보신 거 생각나죠? 하루에도 바람은 굉장히 여러 번 바뀌고 이 서해도 보시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불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먼지가 바람이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연료도 많이 쓰니까 너희 게 제일 많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너희 게 제일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어떤 기본적인 공기 그건 너희가 책임져 이래야 되는 거죠. 너희가 책임 많이 져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거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아니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저한테 와요. 뭐 어떤 언론에서 뭐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아니 성분이 일본 오겠죠. 근데 우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80%가 왔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폭죽 냄새가 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로 하면 오히려 중국 책임을 못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 나라 우리나라 공기가 막 섞인다.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너희께 제일 많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좀 책임을 많이 져라. 또 바람도 우리가 너희한테 줄 때도 있지만 그건 요만큼이고 서풍이 훨씬 더 많이 부니까 너희가 더 많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과학적으로. 근데 뭐 오늘 공습을 했어. 미세먼지가 발이 달렸어요. 공습을 해. 그다음에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건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 아니 미세먼지가 무슨 초록색에다가 뭐 파란색에다가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원래는 일산화탄소거든요. 저거를 미세먼지라고 우리 국민들이 굳게 믿으시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에 국민들이 믿을 때는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아니구나. 네. 이게.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거는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거 보는 순간 약간 이상했어요. 왜 중국 먼지가 무슨 AI 인공지능 장착한 건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만 저렇게 똘똘 뭉치지? 지나가면 왜 다 흩어져요? 그러면 바다라 그런가? 그럼 일본 가면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미세먼지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요거를 보면.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맞을까? 뭐 이런 거는 최근에 드러나는 사실로 중국 자료는 뭐 2010년 거, 또 우리 거는 2014년 거를 넣다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바람 이런 게 이제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추정치니까 모델은 굉장히 조심해서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의 확률로 단정적으로 오늘 80% 제가 그래서 글을 썼는데 야 그런 거면 노벨 물리학상 받겠다. 그러면 그쵸.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몇 퍼센트 추정하고 막 방송에서 하는 거 다 구라예요? 과장이라고 표현하죠. 과장. 그게 또는, 구라죠. 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다. 물론 이제 총수하고 교수하고는 조금 그래도 언어를 골라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런 거를 저게 맞냐 그러면 아주 과학적으로 어려운 걸 설명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거를 이제 언론이 또 보도를 하니까 국민이 다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그다음에 우리가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동성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동성으로 뭐 쓰레기 소각제 몇백 개가 갔다는 둥. 그거 쓴 교수가 그거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가짜 뉴스는 계속 돌아다니죠. 어쨌든 그게 같다고 치죠. 중국 산동성 미세먼지가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보수 언론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 대사관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좀 중국 뭐 누구 만나서 좀 항의해라. 이런 거를 막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들? 그러면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뭐 하라는 거예요? 중국 벌어?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우리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줄였어요. 40%를.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러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10%라도 줄여야지. 그래 가서 어떤 비빌 건 얘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한테 얘기하면 지금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탓하는 분들은 항상 봄철 미세먼지에 제일 예민하세요. 그리고 겨울철 미세먼지하고. 여름, 가을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PM 2.5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전국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여름 가을도 지금 우리나라 환경 기준을 훨씬 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인데 여름 가을에도 미세먼지 줄여야지. 여름 가을에는 괜찮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름에도 쓰시란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은 여름 가을은 우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거하고 중국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네요. 빼야 되잖아요. 그럼 한 7밖에 중국 탓이 아닌데 원래 오염은 여름철에는 비도 오고 공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낮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중국 탓이 얼마 아닌 거일 수도 있죠. 물론 지금부터 연구들을 하겠죠. 여름 가을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덮친다는 연구들을 시작하긴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봄 겨울에라만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1년 내내 문제더라.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로는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상한 과학으로 설명을 해도 좀 믿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왜냐면 더 길어지면 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제일 중요한 하는 거, 예. 해야 되겠네요. 뭐 3분 안에 하겠습니다. 네. 백이면 원래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거야. 이게 중국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중국도 높아졌다 낮았다 하거든요. 그거는 공기 순환. 근데 옆으로 가는 것만들 생각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공기 위아래입니다. 평소에는 한 2km 정도 이렇게 공기가 섞이다가 얘가 내려와서 200m가 되면 10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용적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기 미세먼지 오염이 떨어질 때 보면 순식간에 쫙 빨려나갑니다. 고깃집 가서 유심히 보세요. 이 팬이 잘 들어와서 쫙쫙 빨라들이면 괜찮은데 그거 망가지면 자욱한 거. 그런 거가 이런 현상입니다. 외국은 전부 다 미세먼지 문제라고 얘기한 다음에 에너지 절약하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효율적으로 운전합시다, 야외 소각을 자제합시다, 재활용을 늘립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마스크를 넉넉히 준비하셔라. 그것도 꼭 황사 마스크를 쓰셔라. 방한 마스크 쓰면 반밖에 안 줄으니까 반으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아이들까지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마스크를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특히 산모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왜 태아가 이 산소를 제대로 못 마시니까. 대한민국은 산모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라고. 뭐 이거는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이 좋음 나쁜 기준이 더 강해요. 아니 우리가 미국과 아주 절반을 줄여서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쁜 거는 미국보다 더 나쁘다. 미국은 보통인데 우린 나쁨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되고 있어서 공포가 막 더 큰 거겠죠. 우리나라 조기 사망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은 뭐 10,000명이 죽는다 해서 겁을 주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OECD 국가의 꼴찌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건 저희가 보통 때 안 보여주죠. 왜 그러면 노력을 안 하니까. 요 왼쪽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OECD 중에서 꼴찌고 여기서 절반 줄여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지금 너무들 공포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게 그림을 보여드린 전 세계 겁니다. 통계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우리나라 이쯤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괜찮아. 아니죠.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 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포를 해서 전 세계인의 90%가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지금 90% 넘는 사람들이 세계보건 기준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 화석연료를 줄이자. 그러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줄인다 이런 거죠.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을 5년 동안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미세먼지는 하나도 안 줄었고 다른 나라 또는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 분노, 적개심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미세먼지를 감축하자고 하는 이런 좋은 이야기는 중국 간첩, 죽일 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사이에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개선을 했는데 우리는 악화됐어요. 결국 5년 세월을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미세먼지는 우리 공동 피해를 입지만 우리가 자동차 타고 연료 쓰고 난방하고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쓰면서 전기 돌렸기 때문에 생기라는 거를 알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불안, 공포를 마스크 사라, 공기청정기 사라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저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바꾸는 그런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걸 막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